네, 안녕하세요. 여성건강간호학 또 이제 모성간호학으로 저희가 같이 하고 있지요. 예, 그래서 이제 1회 모의고사 우리 1, 2, 3 해가지고 같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모의고사 중심으로 또 이제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주요 키포인트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중심으로 여러분이 개념 정리가 되니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예,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여성 중심 간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가 여성 중심 간호, 여성 건강 간호학에서는 굉장히 여성 중심, 뭐 가족 중심, 또 개인 중심이 아니고 신체적, 정신적, 또 영적, 총괄적인 총체적 간호 이런 말들이 쭉 나오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의료 제공자에게 의존적이다 이런 게 아니고요. 본인 스스로 건강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성의 신체적 건강만이 아니죠. 신체, 정신, 건강, 영적 모든 부분이 다 들어있는 총체적 간호죠. 그 다음에 여성을 수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동적인 존재로 보는 거고 그 다음 여성을 자율적으로 의사결정하는 주체로 인식한다. 이게 맞습니다. 그 다음 남성은 배제하는 게 아니죠. 예, 그래서 뭐 남편, 배우자도 다 포함을 시키잖아요. 예, 그래서 답은 4번이 맞습니다. 다음입니다. 초등학교 여학생을 대상으로 초경과 관련된 성교육을 할 때 적절한 내용입니다. 예. 1번 보면 초경을 하고 2년 동안은 불안정하면 임신이 되지 않는다. 아니죠? 임신할 수 있습니다. 천연막과 상관은 없죠. 예. 그 다음에 통증이 심해서 반드시 이게 증통이 있을 때 먹는 거죠. 그 다음에 초등학교 때 초경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아니죠. 요즘에는 초경 연령이 굉장히 낮아져서 초등 고학년만 돼도 초경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5번 초경은 질병이 아니라 정상적인 생리적 변화이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28세 여자가 처음으로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팝스미어죠. 교육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보면요. 금욕하고 오세요. 뭐 이거 상관없습니다. 질세척하고 오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우리가 균 같은 걸 봐야 되기 때문에 질세척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금식도 뭐 상관없습니다. 굳이 금식 안 해도 됩니다. 월경기가 아닐 때, 그렇죠. 월경기 아닐 때 와야 되고요. 그 다음 뭐 질경을 삽입할 때 우리가 윤활제를요 사용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윤활제를 바르면 그게 검사 결과에 영향을 준다고 했지요. 그래서 이게 바르지 않는다가 정답이에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경구 피임약을 매일 하나씩 복용 중인 여성이 있대요. 그런데 까먹었어요. 우리가 약을 꾸준히 안 빼먹고 먹는 거가 중요한데 10시간 후에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은 이거예요. 복용 후 바로 하나를 먹어요. 그 다음 날은 원래 먹었던 시간이죠? 그 시간에 복용한다. 이게 답입니다. 예, 그래서 답은 4번이 맞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병리적 무월경의 사례로 옳은 것은 자, 뭔가 문제가 생길 거예요. 병리적. 생리적이라고 하는 거는 뭐 자연스럽게 오는 거기 때문에 정상으로 볼 수 있는데 병리적이라고 하면 문제가 생긴 거죠. 자, 1번 임신으로 인한 월경 중단. 맞죠? 생리적으로 그래요. 수유 중에 무월경 올 수 있습니다. 폐경이 되면 무월경 올 수 있죠. 그 다음에 사춘기 아동 이전 무월경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궁 협착으로 인한 무월경은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반드시 이제 검사를 받아야 되겠고 또 그에 따른 뭐 수술이든지 그런 방법들을 이제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다음입니다. 폐경 후 나타날 수 있는 호르몬 변화로 옳은 것은 자, 폐경이 되면요. 에스트로겐이 감소가 되지요. 그러면서 황체 호르몬도 역시 감소가 됩니다. 답은 1번이 맞고 그 다음에 난포 자극 호르몬은요 증가해요. 에스트로겐이 적어지면서 그거를 더 자극시키는 호르몬들은 증가하는 거지. 프로게스테론도 감소, 프로락틴도 감소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자궁 적출수를 받은 여자의 수술 직후 간호중재예요. 자, 이때는요, 우리가 수술 직후에서 크게 이제 뭐 배를 열어서 했든 아니면 복강경으로 수술을 했든 자, 환자의 바이탈 사인도 잘 봐야 되고 출혈 가능성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활력 징후로 15분 간격으로 측정하는 거가 중요하고요. 일반식이 뭐 이런 거 순서대로 해야 되고 직후는 아직 필요하진 않지요. 출혈도 잘 봐야 됩니다. 네. 배뇨 간호도 예, 이때는요 바로 이제 폴리를 빼는 게 아니라 하루 정도는 끼고 있잖아요. 배뇨가 잘 나오는지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배뇨 간호도 해야 되고 악취나는 분비물요 정상 아니죠. 이런 것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35세 여자가 왼쪽 난소 낭종으로 낭종 절제술을 받았대요. 수술 후 제공한 정보로 옳은 것은 자, 낭종만 부분적으로 절제를 했어요. 뭐 난소를 떼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때는요. 월경합니다. 그쵸? 예. 배란도 하고요. 조기 폐경, 뭐 배란, 뭐 이런 거는요. 예, 상관이 없습니다. 예, 임신도 가능하지요. 답은 1번입니다. 자, 30세 여자가 트리코모나스 질염으로 내원을 했대요. 이때 증상으로 옳은 것은 우리가 뭐 칸디다성 질염, 트리코모나스 질염, 뭐 모닐라성 질염 이런 것들 배웠습니다. 주요 특징들 우리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트리코모나스 질염이 있을 때는 주요 특징이 이거죠. 녹황성, 기포성 분비물 이게 답입니다. 예. 그 다음 뭐 하얀 치즈 같은 이거는 칸디다성 질염의 특징이었죠. 예, 그래서 같이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37세 기혼 여자는 2년 전 결혼해서 피임을 하지 않았는데 임신이 잘 되지 않는데요. 그 다음 심한 월경통, 성교통, 또 비정사긴 질출혈. 그래서 난소에서 자궁내막 조직이 발견됐어요. 자, 자궁내막 조직이 자궁내막에만 있어야 되는데 그 외의 지역에서 지금 발견이 된 거죠. 이게 뭐예요? 자궁내막증인 거죠, 뭐. 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산과력이 이렇게 되어 있는 68세 여성이 질하복부에 압박감이 있고 하수가 뭐가 빠진 느낌, 압통 이런 호소가 있어요. 이때 근데 오후에 더 심해진대요. 자, 이거는요. 지금 다산이에요. 아기를 많이 낳은 할머니들이 밑으로 이제 자궁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자궁 탈수죠. 그래서 자궁 탈수가 있을 때는 보통 수술 방법이 TVH 질식 자궁 절제술 해서 수술 방법으로 이제 하면 되겠습니다. 같이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겠죠. 다음입니다. 불임 여성 시 경관 점액 검사할 때 측정하는 것. 예, 점액이 뭘 봐요? 견사성, 점액의 양 이런 거 보는 거지. 얼마나 끈끈하냐, 끈끈하게 늘어져 있냐 이거에 따라서 경관 점액을 통해서 어쨌든 정자가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 견사성하고 양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38세 여자의 산과력이 다음과 같대요. 여기에서 옳은 것은 자, 우리가 GTPAL 해서 이렇게 보죠. 여기는 뭐가 들어가요? 총 임신수. 그 다음에 여기는 만삭. 여기는 조산. 만삭. 여기는 조산. 여기는 유산. 그 다음에 여기는 총 지금까지 살아있는 생존 아이. 자, 그러면 지금 임신을 보니까 하나, 둘, 셋, 총 3번 했네요. 그쵸? 그런데 만삭은 지금 한 번도 안 했네. 빵. 조산은 35주에 35주에도 한 번 했고 32주 2번 했네. 그죠? 유산은 8주에 한 번.
살아있는 현재 아기는 지금 쌍둥이 둘이네요. 둘. 그쵸? 예.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임신을 진단받은 여자의 마지막 월경일이 20년 9월 9일부터 9월 15일까지. 네겔 법칙에 의한 그 분만 예정일입니다. 예. 자, 네겔 법칙은 자, 개월 수에다가 마이너스 3이나 플러스 9를 하고 그 다음에 날짜에는 여기에는 플러스 7을 하는 거죠. 네, LNP 기준으로 하는 거죠. 마지막 월경 시작일. 자, 그러면 9월 9일이에요. 2020년 9월 9일 이걸로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자, 이때는 9를 하면은 12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3하고 플러스 7을 하는 게 낫겠지. 그러면은 6, 그 다음에 16. 그래서 2021년 6월 16일이에요. 맞죠? 근데 여기는 답이 없어. 근데 이걸 16으로 고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답은 2번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임신의 확정적 징후예요. 자, 임신이 됐을까 안 됐을까 하는 가정적 징후, 추정하는 징후가 있고 이건 확실히 임신이다 하는 증거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때는요. 뭔가 확실한 증거가 있으려면은 도플러 통해서 아기 심박동 소리가 들려야 되는 거지. 이게 확정적 징후죠. 나머지 민감성이 증가하는 거, 배가 막 움직이는 것 같은 거, 경부가 부드러워지는 거, 경부 쪽으로 휘어지는 거, 뭐 이런 거는요. 다 막 가정적 징후잖아요. 예. 자,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다음입니다. 임신 37주 인부에게 레오폴드 복부 촉진법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자, 레오폴드 법을 해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태아의 선진부죠. 뭐, 예. 뭐 체중이나 뭐 위치, 뭐 소실 개대 이런 건 알 수는 없고 이렇게 손으로 복부를 이렇게 만져보면서 아기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선진부, 치골, 결합부도 만져보면서 이게 아기가 어디까지 있는지 우리가 그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다음입니다. 임신 중 심혈관계 변화로 오른 것은 자, 응고인자가 감소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중기의 심박 출량은요 늘어나요. 그리고 자궁에 의한 정맥계 압력, 그쪽 뒤가 늘린다는 거지. 앙하이 자세가 아니라 도움이 되는 게 좌측이죠. 왼쪽으로 돌아 눕는 게 좋고 그 다음 보면요. 혈구량에 비해서 혈장량이 과도하게 증가를 해요. 그래서 생리적 빈혈이 발생합니다. 예, 맞죠. 그 다음은 커진 자궁으로 인해서 혈액순환이 조금 방해가 돼서 상지가 아니라 하지 부종이죠. 예,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임신 11주 인부의 사정 결과가 다음과 같을 때 예상되는 유사는 자, 경부가 개대되어 있고요. 그다음 통증이 있고 질출혈 있고 부속물이 일부 남아있다. 자, 이거는요. 불가피 유산입니다. 예. 불완전 유산. 네. 자, 불가피 유산은요. 남아있는 조직이 없어. 다 이미 빠져버린 경우거든요. 그래서 불완전 유산이 맞고요. 계류나 절박 같은 경우는요. 자궁 경부가 개대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답은 5번이 맞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임신 35주 인부가 질출혈이 있고 태아 심박동수 98, 그 다음에 초음파상 자궁 경부 내구 아기가 나와야 될 때를 태반이 부분적으로 막고 있어. 부분 전치 태반이네요. 예. 이럴 때의 중재는 자, 이때는요. 내진도 하면 안 돼요. 출혈 위험성 있고 질 분만도 하는 거 위험해요. 그래서 제왕절개 분만으로 해서 아기를 분만하는 것이 태아나 또 산모에게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맞습니다. 다음입니다. 임신 18주에 임신성 당뇨를 진단을 받았대요. 이때 인슐린은 처방받지 않았고 28주에 경구 당부화 검사를 했는데 32주에 한 달 뒤 재검을 해봅시다. 이렇게 했어요. 자, 우리가 재검을 해야 되는 경우는 보면요. 공복시 혈당이
60에서 90인데 이 이상 올라갔을 때. 그 다음에 식후 2시간. 120 미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재검을 했다고 하면 이 2개 중 한 개가 높은 경우, 2개 중 한 개가 높은 경우 재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공복시 혈당이 60에서 90 이상이어야 돼. 그러니까 100, 이거 둘 중에 하나겠다. 그 다음에 식후 혈당이 120 미만이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는 높았고 하나는 높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게 맞겠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심장 질환을 가진 인부의 치료 및 간호 중재로 옳은 것은, 자, 증상이 악화되면이 아니라요. 심장 질환이 있으면 바이탈 사인 잘 측정해야 됩니다. 체중 증가량도요. 잘 봐야 돼요. 동일하게 보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고단백 식이 제공, 예, 맞습니다. 그 다음 강심제는 임신 후에도 사용 중단하는 게 아니라 이제 상이하에 계속적으로 해야 되고 염분 섭취도 조금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무자극 검사 NST에 대한 정상 반응입니다. 그래서 NST는 보통 태아 심은 기준선보다 15bpm 이상 상승한 것이 15초 이상, 이게 2번 이상 나타나야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산부가 규칙적인 자궁 수축이 있어서 사정을 한 결과 분만 일기 잠재기래요. 평가의 근거는, 자, 분만 일기는요, 언제예요? 분만 1기, 그다음 분만 2기, 분만 3기, 그다음에 분만 4기, 총 이렇게 크게 나눠지죠. 자, 분만 일기는 자궁 경부 계대가 우리가 10cm까지 열릴 때까지 계대되는 거. 그 다음 분만 2기는 태아 반출, 아기가 나오는 거. 분만 3기는 태반이 반출되는 거. 그 다음에 분만 4기는 이제 산욕기. 보통 이렇게 붙잖아요. 그러면 1기 잠재기니까 지금 경부 계대 10cm까지 가기 전 그 사이 중간이라는 거지. 그래서 경부 계대가 2cm 정도 되면 분만 1기 잠재기로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임신 38주차 초산부가 강한 자궁 수축이 와서 입원을 했대요. 그때 빈도 3회, 아기는 피탈하트레트 150, 일과성 빈맹은 없는데 경부가 9cm 열렸고 배변하듯 힘을 주고 싶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수축도 2분 이내 괜찮죠? 자, 이때는요. 굉장히 배변하듯 힘을 주고 싶다면 아기가 지금 밑으로 지금 거의 잘 내려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기 심박동도 괜찮아요. 120에서 자, 다시 보겠습니다. 아기 심박동은 120에서 보통 160 이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정상이에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혈압도 괜찮고 경부도 9cm으로 잘 지금 열렸어요. 그래서 이때 어쨌든 밑으로 힘이 주어지면은 정상적으로 힘을 주라고 합니다. 자궁 수축이 있을 때 같이 줘서 밑으로 더 이렇게 내려올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초산부를 내진한 결과 경부계대 4cm, 소실 80%, 해서 태아 전자 감실 관찰 중이다. 우선적인 중재 요구되는 상황. 자, 이거는 조금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죠. 수축 간격이요. 자궁 수축 간격이 2분 이내. 그 다음에 지속 시간이 60에서 70초 이내. 그 다음에 내압이 75 mmHg 이상.
이상인 경우 빨리 조치를 취해줘야 돼요. 그래서 간격이 3분 90초 이거 넘어가네. 너무 길다. 이때는 빨리 뭔가 조치를 취해줘야 되고 이항기압도 괜찮고 심박동도 120, 160 사이 있고 변이성도 괜찮아요. 이거는 그냥 조금 지켜봐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수축 기관에 문제가 있다 뭐 이럴 때요. 이제 보통 뭐 옥시토신 같은 거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빨리 옥시토신을 줄이거나 중단시킨다. 이게 또 답이었죠. 예, 그거하고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30주 된 산부에 조산 가능성이 있대요. 태아 폐성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주는 약물은 우리가 덱사메타손, 베타메타손이었죠. 부신피질 호르몬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각각 약물을 조금 볼까요? 리토드린은 뭐예요? 유토파지, 뭐 유토파. 자궁 수축 억제제. 하이드랄라진은 고혈압약. 옥시토신은 자궁 수축제. 유도분만 시키는 거. 그 다음에 마그네슘 설페이트는 뭐예요? 황산 마그네슘 그거였죠? 그래서 자간증 있을 때 쓰는 거. 경련 예방으로. 이렇게 쓰는 거. 약물 이름은요. 주요 약물 이름 여러분 잘 외우셔야 됩니다. 그 황산 마그네슘 MGS4 해서 이걸로 우리가 쓰는 약물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기량제 중독작용이 있을 때 쓰는 거가 뭐였어요? 칼슘 글코네이트 이거였죠. 그래서 주요 약물들 꼭 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조기 진통이 있는 인부에게 리토드린 나왔네. 유토파. 이 부작용. 이건 뭐예요? 환자가 굉장히 가슴이 두근거려요. 막 힘들어요. 막 이러거든요. 심기항진이 올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때는 리토드린은 약물을 조금 줄여주는 게 좋지요. 예,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다음입니다. 임신 32주 된 당뇨병 인부의 복부 둘레가 크고 임신 주수에 비해서 자궁 저부 높이가 높고 횡격막 압박으로 호흡이 짧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자, 당뇨병인 경우는 굉장히 아기가 클 수 있습니다. 지금 양수가 안에 엄청 커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높이도 높고 압박도 심하고 그러니 산모가 숨을 쉬기가 좀 힘들겠죠. 그래서 양수 과다증 해서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제왕절개 분만을 한 산부에 대한 간호 중재로 옳은 것은 자, 제왕절개를 했어요. 애기 분만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편안하게 하긴 하지만 이때도요. 우리가 모아 애착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애기하고 자연분만보다는 훨씬 더 애착도가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애기하고 눈 맞추는 거, 그 다음에 수유를 조금 해보는 거 이런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다음입니다. 질분만으로 3.5kg 아기를 출산한 산모의 자궁이 정상적으로 퇴축을 하고 있대요. 자궁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자, 자궁 저부는요. 하루에 2, 3cm가 아니라 보통 1cm씩 사강하고요. 이후 자궁의 무게는 보통 500g 정도 됩니다. 예. 분만 후 5일 후 자궁 저부가 촉진되지 않는다. 5일이 아니라 보통 9일에서 10일 정도가 돼야 촉지가 안 돼요. 안으로 골반 내로 진입이 되고요. 그 다음 분만 직후 검상 돌기에서 자궁 저부 촉지할 수 있다. 검상 돌기가 아니라 분만 직후는요. 어디에 위치하냐면 배꼽 아래 ECM. 이 정도가 촉지할 수 있습니다. 일단 분만 1일 후 저부 높이는 제압부 1cm 아래로 내려간다.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산욕 2일째 오전 산모는 9시에 불편과 없이 배뇨를 했는데 그 뒤로 혈압 120에 70, 63, 7도 4 저부는 배꼽 위에서 부드럽게 만져지고
통증이 좀 있고 초유가 있고 유방의 발적 열감은 없습니다. 이 산모에게 필요한 간호중재는 자, 혈압도 괜찮고 특별히 문제는 열도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자궁 저부는요. 부드럽게 만져지면 안 돼요. 단단해야 돼요. 단단해서 이게 수축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자궁 저부 마사지를 통해서 거기를 계속 자극을 주면 이게 다시 이렇게 수축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사지를 통해서 자궁이 잘 수축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다음입니다. 분만 후 7일 된 산부의 상태로 정상 변화는 자, 7일 정도 되면은 자궁 저부가 재화부보다 그 밑으로 더 내려갑니다. 그 다음 헤모글로빈, 헤마토크릿은 약간 상승할 수 있습니다. 정상. 혈장량 증가로 빈맥, 혈장량은 증가하진 않고 감소하고 있고요. 악취나는 갈색 오로, 악취가 정상이면 나지 않죠. 그 다음 육류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질분만 3시간 후에 산모의 자궁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자궁 저부가 배꼽보다 위에서 촉진될 때 간호중재는 자, 이때는요. 자궁이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거는 방광이 지금 소변을 못 본 상태에서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배뇨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산모가 이제 자연 배뇨가 힘들다고 하면 단순 도뇨를 통해서 조금 빼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자궁 수축이 잘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분만 후 산모가 하지의 통증과 부종, 오한과 발열감을 호소할 때 예측되는 건강 문제는 자, 지금은요. 보면은 혈전성 정맥염의 증상입니다. 예. 그래서 그쪽 다리가 붓고 아프고 또 특별한 거는 정맥염이 있을 때 뭐 호만 징후. 그래서 이게 양성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이때는요. 발등 쪽으로 굽었을 때 종아리 뒤쪽이 당기고 아픈 증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그 환축 부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시험 문제에 계속 나왔었죠. 환축 부위를 올린다. 올려주고 그 다음에 침상 안정해야 되겠죠? ABR 시키고 다리는 마사지 한다 안 한다? 마사지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혈전을 녹일 수 있는 뭐 혈전 용해제 같은 걸 쓰겠죠. 그래서 이 주요 이런 간호중재까지도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유두 부위에 발적과 유방에 농양이 있는데 이때 수유를 어떻게 할 거냐 방법이에요. 자, 보시면요. 1번 위험이 있으므로 외과적 절개백 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필요하면 절개해서 빼내고 항생제 치료해서 빨리 해야 되겠죠. 처치하지 않는다? 빨리 해줘야 되고 이제 열이 날 수도 있고 환자가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중단한다?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뭐 착용은 뭐 상관없고요. 농양 있는 이쪽도 조금 짜내야 되죠. 왜냐하면 그쪽이 우열이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시적으로 유축기 같은 걸로 짜내서 조금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포널스 모의고사 1회 풀어봤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전에 내용들하고 또 중복되는 내용도 있고 그래서 풀어보시면 주요 요점 중심으로 여러분들 키포인트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